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기존 정수장 시설에 새로운 여과 방식을 도입하는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 처리 시설 개선보다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노후화된 관로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든 지 40년 이상 된 여수시 둔덕정수장. 여수 원도심 일대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 정수장에서는 주암댐 원수를 모래 속에 침투시켜 정수시키는 여과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병원성 미생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모래 여과 방식에서 첨단 시설인 망여과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이곳과 학용 정수장의 최신 여과 방식 도입에 국비 포함해 모두 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그런 것이 기존 정수 시설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현재는 그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이 우선이었지만은 앞으로는 안전한 물까지 고려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암댐 원수와 기존 정수 방식으로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데 이 같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굳이 정수 처리 시설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수 지역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45% 정도 차지하는 만큼 차라리 정수시설 개선 비용을 이들 노후 관로 교체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급수 관로는 거의 다 지금 노후화돼서 상당히 안쪽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 조치가 되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급수 받는 것은 고도정 처리하기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여수시는 그러나 이미 국비를 확보한 데다 미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정수 처리 시설 개선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휴게소가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섭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연면적 2,700제곱미터의 화물차 휴게소가 다음 달 초 착공되며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SK에너지가 시공과 함께 향후 50년간 운영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화물차의 통행률이 높은 항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화물차 운전자나 주변 입주 기업의 편의 증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공어초 투하 사업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어민들의 어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 정한태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백야 해역에 투하된 대형 강제어초의 경우 소형 기선 저인망의 부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40여 년 전에 설계됐고 바다 목장화나 낚시터 조성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여수 낚시 관광객들이 고온과 통영 등으로 발길을 돌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공어초를 만들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백야도 해역 바다 목장 사업은 사업 시행 전보다 어획량이 6배 이상 늘었다며 인공어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호남화력이 발전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체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화력발전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7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호남화력발전소 대체 건설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대체 발전 설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호남화력은 그동안 설비 노후화로 여수 산단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대체 발전 설비로 산단 활성화 전략에 맞춰 원활한 전력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프로배구단 이전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지부진합니다. 한전 배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정규 시즌을 앞두고 한국전력 빅스톰 선수들이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한전 빅스톰 배구단의 연고지는 수원. 프로배구 출범과 함께 연고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수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숨으니까. 프로야구단과 프로축구단이 있지만 실내 스포츠 종목에서는 불모인 광주. 한전 배구단의 광주 이전은 당장 지역민들에게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가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인기 실내 스포츠인 배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Q가 합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학생들,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동기 유발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생기니까요. 저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배구단과 연고지인 수원과의 계약은 올해 겨울 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광주 지역 체육계는 시즌이 끝나고 내년 중에는 연고지를 광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시즌에는 꼭 광주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배구인들이 시민과 합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워줍니다.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한 광주시에 또 하나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조속히 자리를 잡아주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젓갈 주산지인 신안과 영광에 젓갈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두 곳 모두 그만한 예산을 썼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지도에 세워진 신안 게르마늄 젓갈타운입니다. 면적이 축구장 2개를 합한 것보다 넓은 전국 최대 규모 젓갈 유통시설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106억 원을 투입해 젓갈 판매시설과 저장시설, 저온 숙성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완공된 건 2013년 7월. 20개 판매장은 간판만 붙었을 뿐 2년째 영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쓰지도 못한 채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입찰을 통해 계약했던 상인 18명 가운데 3명은 입점을 포기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진입로를 먼저 확보해놓고 공사를 해야지 맞지. 근데 진입로를 없이 해놓고.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으로 지을 계획이었던 영광 설도 젓갈타운. 2011년 말부터 22개월 만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2년가량 늦은 43개월이 걸렸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7차례에 걸쳐 66건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20억이 더 들어가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불었는데 정작 아스콘으로 포장해야 할 주차장은 예산이 없어 흙밭입니다. 그런데도 준공 승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년 정도 완전히 침하를 시켜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문을 열기도 전에 건물 앞 광장은 집안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한 바닷가에 시설물을 짓는데도 건물 지하 시설을 만들며 퍼냈던 뻘을 되메우기에 썼기 때문입니다. 입주 못하지. 입주 안 돼요. 입주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광장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 전부 다 부실공사라. 사정이 이런데도 신안군과 영광군은 젓갈타운이 조만간 정상 운영될 거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가 올 상반기 건설 품질 심사로 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광양시는 올 상반기에 공사와 용역 등 308개 사업 609억 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건설 품질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5년 동안 2,800여 건 5,900억 원을 심사해 2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고흥 등량만의 새꼬막 체묘 적기가 내일부터 닷새간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고흥 등량만의 해왕과 새꼬막 유생 출현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1차 체묘 적기가 내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